오늘 감사 대상 부서는 일자리 경제과, 교통과, 해양수산과, 농업기술센터 소관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자리 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일자리 경제과장님 나오셔서 담당을 소개하신 후 공통사항은 제외하고 부서 소관 사항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상현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앞서서 배석하신 국장님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복지국의 박용화 국장님 배석해 주셨습니다. 이어서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경제정책팀의 오성봉 담당이십니다. 기업지원팀의 김태균 담당이십니다. 일자리 공동체팀의 서영애 담당이십니다. 에너지관리팀의 장창원 담당이십니다. 상권활성화팀의 고만주 담당이십니다. 청년정책 TF팀의 김경숙 담당이십니다. 담당 소개를 마치고 일자리경제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중소기업 소상공인 2차 보전금 특례보정 시설 개선 지원 현황입니다. 먼저 첫 번째 2차 보전금은 관내 중소기업 소상공인 대상으로 제조업 3억, 비제조업 7천만 원을 지원한 그 보전금리를 해주는 사업으로 업종별 지원 현황을 보면 2020년도 지난해에는 총 230건의 169억 4,100만 원을 융자 추천을 했고 금년에는 지금 현재까지 67건에 50억 5,100만 원을 융자 추천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또 이와 관련해서 금년 4월에 코로나를 감안해서 그 2년 지원 후에 1년 미경과 업체에 대한 신규 신청도 가능하도록 저희가 방침을 마련해서 지금 4월부터 금년 말까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소상공인 특례 보증 지원입니다. 개요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천 및 다음 페이지 추천 및 대출 현황입니다. 저희가 추천은 120건에 36억 8,400만 원을 추천을 하였고요. 대출 보증 건수는 91건에 20억 3,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업종별 지원 현황은 금년 올해 합계로 총 91건에 20억 3,600만 원인데 그중에 음식업이 47건에 9억 8,200만 원, 그다음에 도소매업 16건에 3억 400만 원, 서비스업이 12건에 2억 8,300만 원 순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소상공인 시설 개선 지원 사업입니다. 사업 개요는 업체별 최대 25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자부담 50% 이상이 돼야 가능합니다. 지원 내용은 점포의 내외부 시설 개선 공사가 되겠고요. 올해 금년도의 사업비는 1억이 되겠습니다. 현재 운영은 강원도경제진흥원에 위탁 추진토록 하고 있습니다. 아랫부분의 업종별 지원 현황 중에 지금 현재 진행 사항은 총 지난 3월부터 4월까지 사업 공고를 해서 59개 업체가 신청을 하였고요. 현재 42개 업체가 선정이 돼서 선공사를 하고 후 청구하는 그런 방식으로 운영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0페이지 되겠습니다. 두 번째, 민간 배달앱 1단식회 운영 실적입니다. 먼저 가맹점 현황은 속초시 우리시는 가입 신청은 총 450건, 현재 1단식회 운영 중이 노출돼서 운영하고 있는 수는 311건이 되겠습니다. 월별 이용 건수 및 매출은 전체 기준으로 주문 금액은 5월 16일 현재 4억 500만 원, 주문 건수는 17,098건, 소비자 가입 수는 26,430명이 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저희 시는 일단식회 챌린지를 추진을 하였고요.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총 어제로 마감을 했습니다. 27명이 65개소에 1,324만 5천 원의 주문 금액을 했고요. 또 속초시 의회에서도 신선익 의장님과 방원욱 부의장님이 동참해 주셔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활성화 방안으로는 저희가 이제 정성과 함께 가장 먼저 운영을 했기 때문에 운영을 하면서의 시스템 보안 건의건에 대해서 저희가 총 31건을 그 코리아 센터에 전달을 하였고요. 이 중 11건을 반영하고 추진 중인 건은 7건, 검토 중인 건은 19건이 되겠습니다. 또한 지금 현재 가맹점을 수시 모집을 하고 있는데요. 특히 민간 배달앱인 배달의 민족의 전수조사 후에 주문수 상위에 있는 업체를 중심으로 저희가 가입 안내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배민 쪽에서 나온 업소는 228개가 되겠습니다. 22페이지가 다음 페이지입니다.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청년몰 겟베스트 운영 실적입니다. 운영 중 업체 현황은 청년상인 총 인원이 총 17명이 되겠습니다. 공방 6명, 외식 11명이 되겠습니다. 이외에 저희가 3개 업소가 있습니다만 개인 사정으로 포기해서 현재 공모 중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매출 현황입니다. 먼저 전체 매출 현황을 보면 2000년 5월부터 금년 5월까지 13개월 동안 총 매출액은 6억 6,776만 3천 원이 되겠고요. 매출 평균으로는 전체를 봤을 때 3,7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저희가 도표에서 자료를 제출을 했습니다만 매출 합계를 보시면 먼저 1공방에 대한 부분들이 공방 중에는 가장 매출이 많은 8,900이 되겠고요. 3공방이 1,400 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24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상단에 그 시금 중에는 시금 두 번째가 5,756만 7천 원 정도의 매출이었고요. 가장 적은 것은 25페이지에 시금 9 부분에 1,038만 1천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폐업 및 신규 창업 업체는 현재까지 총 8개 업체가 폐업을 하였고요. 신규 창업 업체는 5개 업체가 새로 들어왔습니다. 청년상인 건의사항 처리 결과는 지난 4월 23일 날 시장님께서 주재해서 청년상인 간담회를 개최를 했고요. 주요 건의사항으로는 사용료 지원 및 감면 방안 건의와 주출입구 환경 개선, 그 다음에 청년몰 주차 공간 확보, 또 홍보 방안 등을 건의해서 저희가 지금 검토 중이고 일부는 시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 지역특산품 산업 육성 추진 실적입니다. 사업계획은 생략하고 추진사항은 먼저 지역특산품 오징어 포장지 제작 지원으로 지난해와 올해 약 1,000여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 해외시장 판로 개척으로는 지난해에는 해외 현지 특판 행사를 미국과 대만에서 개최해서 6개사에 10만 불 수출 성과가 있었고, 또 특판 행사 이후에도 특판에 대한 홍보가가 커서 추가로 한 12만 불 정도 추가 수출을 하였습니다. 금년에는 미국 그 울타리 USA와 지난 4월 1일 날 미국에 500만 불 5년간 수출 협약 MOU를 체결하고 해외 현지 특판 행사 속초시 LA의 속초시 홍보관 직판장을 운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역 연구 산업 육성 비지원 사업은 저희가 신청을 했습니다만 선정이 안 됐습니다. 하단 부분에 농후단지 입주기업 물류비 지원은 원자재 및 최종 생산 제품 물류비의 50%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난해에는 총 38개사에 1억 3,800만 원을 지원하였고 금년에는 6월 말 모집 공고 예정에 있습니다.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속초 해양산업단지 통합해수 종말 처리 시설 현황입니다. 먼저 유저관리비 부과 및 징수 현황입니다. 2020년도에는 부가액은 11억 4,985만 8천 원, 징수액은 10억 9,749만 6천 원이 되겠습니다. 체납액은 5,236만 2천 원이 되겠습니다. 금년에 현재 부가액은 4억 7,322만 원이고 징수액은 4억 4,814만 1천 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체납액은 2,507만 9천 원이 되겠습니다. 업체별 그 징수 현황에 대해서는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유지관리비 체납액 현황입니다. 총 12개 업체 7,744만 1,000원이고요. 2020년도에 5,236만 2천원, 2021년도에 11개 업체 2,507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고용안전 핀셋 정책 일자리 지원 사업 추진 실적입니다. 먼저 지역 맞춤형 일자리 공모 사업입니다. 사업 계획은 생략하고 2020년도에는 지난해에는 경력 단절 여성 해썹 식품관리인 양성을 총 8천만 원으로 선발은 20명, 수료 15명, 취업은 13명이 하였습니다. 두 번째, 지역 호텔리어 일자리 양성 사업은 5천만 원으로 선발 20명, 수료 13명, 취업이 7명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21년도에도 두 개 사업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청년 및 경력 단절 여성 해썹 식품 품질 관리인 양성은 성공 해외소가 주관하고 있고 총 8천만 원 중에 선발은 17명으로 현재 교육 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 경력 단절 여성 호텔리어 바리스타 양성 사업은 국비 1억 1,300을 포함해서 12억 6천만 원의 예산으로 지난 4월에 저희가 공모 사업으로 선정이 돼서 지금 6월 교육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 정규직 일자리 보조금 지원 사업입니다. 사업계획 모집 대상은 지금 도내 사업소나 영업소를 둔 공공일원제 상시 근로자 3명 이상 300명 미만 자산 5천억 이하의 도내에서 2년 이상 고용유지 경력이 있는 사업체를 대상으로 하고요. 근로자는 만 15세에서 만 64세의 도민이면 가능합니다. 지원 내용은 신규 채용 시 최대 10명까지 가능하고 월 100만 원씩 6개월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실적으로는 2020년도에 15개 업체에 15명을 선정해서 총 사업비는 1억 1,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단 부분에 2021년도는 총 12개 업체 19명을 선정하였고 총 사업비는 8,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채용 인원은 2명이고 지금 채용 진행 중인 것은 10개 업체 17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36페이지 되겠습니다. 세 번째, 중고용자 인턴 채용 지원 사업입니다. 모집 대상은 만 50세 이상 중고용자를 인턴으로 신규 채용 시에 기업체 3개월간 1인당 월 최대 8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해에 1,680만 원으로 총 6명이 참여를 하였고요. 금년에는 강원도의 보조금 성과평가 시에 일몰 결정으로 폐지가 되었습니다. 네 번째, 공공부문 일자리 사업 추진입니다. 먼저 사업 개요는 사업 분야는 공공근로 및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지역방향 일자리 사업, 희망근로 일자리 사업 세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근무 시간은 주 5일로 최대 30시간이고 임금은 1일 52,320원 최저임금 수준입니다. 선정 기준은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이면서 재산이 3억 원 미만인 자가 우선 선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추진 현황은 지난해 참여 인원은 926명, 사업비는 40억 4,308만 7천 원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5월 기준으로 318명에 22억 8,266만 2천 원이 되겠습니다. 오늘 그 하반기에도 시 자체에서 한 5급 편성해서 한 105명 정도로 추가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업 참여자 성별 및 연령 현황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38페이지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강원형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은 도내 10인 미만 사업장 사업주를 대상으로 하고 지원 조건은 월평균 교수액 220만 원 미만의 근로자 1개월 이상 고용 유지와 최저임금을 준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원 내용은 두루 누리 보험료를 제한 4대 보험료에 대한 사업주 분담금을 저희가 일부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원 실적은 지난해 885개 업체 1,771명으로
16억 6천만 원이 지원을 하였고, 금년에는 지금 금년 1분기에 792개 업체에 3억 1,409만 8천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생계형 1인 자영업자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입니다. 게으른 생략을 하고 다음 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난해 지원 실적은 총 600개 업체에 2억 7,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금년 지금 추진은 금년 1분기에 570명에 7,186만 2천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일곱 번째는 강원형 일자리 안심 제공 지원 사업입니다. 지원 규모는 총 370명으로 기존 17년부터 20년까지 기존 가입자 268명과 금년도 배정 102명을 추가해서 370명의 지원 대상이 되겠습니다. 지원 내용은 공제가입 근로자 1명당 매월 20만 원씩 지급해서 5년간 적립하면 3천만 원 목돈을 마련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총 42개 업체에 101명이 신청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40페이지 되겠습니다. 일곱 번째, 숙주시 명장 선정 신청 현황 및 선정 현황입니다. 먼저 2020년 지난해 신청 및 선정 현황은 신청은 총 5개 직종에 11명이 신청하였고 선정은 3개 직종에 5명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금년에는 1개 직종에 3분이 신청을 하였는데 심의 과정에서 아쉽게도 한 분도 선정이 되지 못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봐주시고요. 41페이지 되겠습니다. 여덟 번째, 신재생 에너지 세부 보급 현황입니다. 사업 내용은 주택 및 건물에 신재생 에너지를 보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의 보조금 지원율 금년도 기준으로 보면 주택 지원 사업은 지열의 경우에 가구당 17.5kW가 되는데 한 33% 자부담이 있고 태양광의 경우에도 한 30% 정도의 자부담이 있습니다. 건물 지원 사업은 상가 부분인데요. 이 지열과 태양열의 경우에 한 50% 정도의 지원이 있고요. 지역 지원 사업, 지하철 공공건물이나 융복합 지원 사업 또 50%, 또 건물 일체형의 태양광의 경우에는 70%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42페이지 되겠습니다. 현재까지의 추진 실적은 주택 지원 사업은 먼저 20년도에는 107건, 금년에는 현재 24건이 진행 중에 있고요. 건물 지원 사업은 금년에 17건이 있습니다. 지역 지원 사업도 금년에 17건, 융복합 지원 사업은 지난해 27건 있고 올해는 아직 신청자가 없습니다. 사업 지원 금액은 총 합계로 지난해에는 23억 9,633만 3천 원, 금년에는 현재까지 8억 3,298만 원이 되겠습니다. 43페이지, 다음 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43페이지입니다. 아홉 번째, 설악 로데오 거리 상점과 상권 활성화 공모사업 신청 내용 및 향후 계획입니다. 이 부분은 지난해 저희가 선정이 안 됐는데 아직 그 설악 로데오 거리 상점과 상인회하고 지금 협의 중에 있고 설득 중에 있습니다. 그 설득이 해서 협의되는 대로 저희가 다시 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열 번째, 청년 일자리 창출 사업 관련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지역 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입니다. 대상은 사업 개시일 기준으로 만 18세 이상 만 39세 이하의 청년을 대상으로 하고요. 사업 유형별로는 1류형인 지역 정착 지원형, 사유형인 지역 포스트 코로나 대응형이 있습니다. 1류형의 경우에는 2년간으로 신규 채용에 대해서 최대 월 180만 원을 기업에 지원하는 부분이고 2년을 충족하고 3개월 이상 정규직을 유지할 경우에 1,000만 원 상당의 인센티브를 지원하기도 합니다. 사유형 지역 포스트 코로나 대응형은 10개월간의 월 최대 18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45페이지입니다. 선정 절차 및
선정 절차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먼저 추진 실적을 보면 2020년도에 지원 규모는 총 92명, 기존 80명의 신규 20명이 되겠고 실적은 49개 사업장에 92명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 대체가 34명이 있습니다. 2020년도에는 지역정착 지원형만 저희가 지원을 하였고 예산은 18억 9,1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신청자 및 선발 현황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지원 규모는 1유형이 기존에 66명, 4유형이 5명의 신규가 확정이 됐습니다. 지금 현재 실적은 총 42개 사업장에 61명으로 1유형은 38개 사업장에 56명, 4유형은 4개 사업장에 5명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의 집행액은 4억 9,766만 2천 원이 되겠습니다. 신청자 선발 현황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도시청년 지역 상생 일자리 사업입니다. 사업 계획은 금년에 8.5개월 4월부터 12월까지고요. 서울시 거주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사업 규모는 20명이 되겠습니다. 54페이지 선정 절차 등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20년 사업입니다. 지난해에는 속초시에서 참여기업을 모집한 결과 25개 업체에 45명이 접수가 되었고 그 중에 17개 업체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서울시에서 신청 결과 서울시에서 지난해에는 32명이 신청을 하였고 그 중에 매칭이 된 부분은 7개 업체 10명을 선정해서 지원을 하였습니다. 56페이지입니다. 21년도 금년도 사업은 참여기업 모집 공고는 총 14개 업체 32명이 접수를 하였고 이 중에 13개 업체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도시청년이 총 61명이 신청을 하였고 그 중에 매칭이 된 실적은 6개 기업에 9명이 되겠습니다. 신청자 및 선발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1번째 사회적 기업 지정업체 현황 및 연도별 매출의 고용인원 지원 내용 및 운영 현황입니다. 먼저 사회적 기업 지정 현황은 총 18개소가 되겠습니다. 인증 14개, 예비 4개가 되겠습니다. 인증 사회적 기업은 3년 지원이 가능하고 예비 사회적 기업은 2년 지원이 가능합니다. 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9페이지입니다. 사회적 기업 매출 및 고용 현황입니다. 2019년도에는 예비 인증 포함해서 총 17개 업체에 80억 7,600만 원으로 고용 인원은 우리가 지원하는 일자리 창출 사업 27명, 자체 고용 87명, 그 다음에 타 지원 사업 6명에서 총 120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입니다. 2020년 실적은 60페이지입니다. 18개 업체에 72억 4,500만 원으로 고용인원은 총 97명으로 저희가 지원한 일자리 창출 8명, 자체 고용 82명, 타지업 사원 7명 이렇게 해서 97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61페이지입니다. 예비 사회적 기업 연도별 지원 내역입니다. 19년도에는 총 9개 업체에 3억 4,767만 5천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020년도에는 총 8개 기업에 1억 3천 37만 9천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금년에는 현재 2개 업체에 2,318만 7천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62페이지 되겠습니다. 12번째 자립형 마을기업 육성 현황입니다. 마을기업에 대한 설립 요건은 출자자는 최소 5인 이상이고 법인 설립이어야 가능합니다. 출자자의 70% 이상 고용 인력의 70% 이상이 지역 주민이어야 됩니다. 지원 내용은 예비 마을기업일 경우에 2천만 원, 신규일 경우에 5천만 원, 2000년도에 3천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 시는 4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지난해까지 금년에도 아직 다시 선정된 그런 마을 기업은 없습니다. 다음 페이지 63페이지 되겠습니다. 13번째 근로자 복지관 운영 및 시설 임대 현황, 그다음 운영비 지원 내용 및 계획입니다. 시설 현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영 현황은 현재 항은오청 속초지역 지부에 위탁 운영하고 있고 위탁 기간은 금년 말까지가 되겠습니다. 시설 임대 현황은 무상 임대는 7개 노동단체에 827.8평방미터가 되겠고 기타 단체 시설은 유상 7개 업체를 포함해서 2,899.26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월 임대료는 482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64페이지 되겠습니다. 운영비 지원 내역입니다. 2020년도에는 총 보조금이 8,484만 원, 금년에는 1억 192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금년에 코로나로 인해서 사용노동 수입 감소로 민간 위탁금 보조금이 증가하였습니다. 또 이와 관련해서 근로자 복지관 보수공사를 지금 현재 시행 중에 있고요. 공사비는 1억 7천, 지금 공사 내용은 LED 교체 공사, 그다음에 체육시설 등 1층 기계실 보수 공사를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65페이지 되겠습니다. 14번째 금년도 지금 현재 농단지 단지별 입주 현황이 되겠습니다. 먼저 전체적으로는 112개 업체가 있고요. 가동은 107개, 휴폐업 2개, 건축 중인 2개, 미착공 하나가 되겠습니다. 단지별로 보면은 대포 일농공단지 입주 현황은 총 34개 중에 33개가 운영 중에 있고 미가동인 1개 업체가 있습니다. 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포 2농공단지는 총 29개사가 있고 29개 전부 정상 운영 중에 있습니다. 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3농공단지는 총 49개 사가 있는데 45개가 운영 중이고 미가동 1개, 건축 중 2개, 미착공 1개가 되겠습니다. 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5번째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입니다. 최근 17년부터 최근 총 국건에 207억 6,200만 원의 사업비로 진행 중에 있고 그중에 국비는 121억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2페이지부터는 2차 보전 업체별 세부 내역에 대한 부분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질의답변 과정에서 비공개가 요구되는 사안이 있을 경우에는 답변 전에 비공개 요청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해 배석하여 주신 담당들께서는 필요한 경우 참고인 자격으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들의 질의에 대해서 의견을 진술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의견을 진술하실 경우에는 직함과 성명을 밝혀주시고 답변석에 나오셔서 사실대로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의원님들이 질의 중 자료를 추가 요청할 경우 부서장과 담당들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종료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역시 질의 시간은 의원간 각 10분으로 하고 시간이 부족할 경우 추가 질의를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예, 이영순 의원님부터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네, 위원장님 첫 질의를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일자리 경제과가 참 일이 많죠. 네, 참 경제하고 실생활하고 떼어낼 수가 없죠, 그렇죠? 네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일자리 경제과가 일이 많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언택트 시대로 해서 배달 음식이 많기 때문에 네. 이제
저희가 이제 시범 도시로 시작을 했죠. 네네. 배달앱. 네네. 어, 지금은 좀 자리가 잡혀져 가나요? 뭐 아직 시작 단계이기 때문에 좀 더 많은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 자료에 주신 거는 저희 시 자료가 아니라 강원도 6개 도시가 합해진 자료죠. 네네. 전체 네. 그래서 저희 시가 어떠한 상태인지 지금 아직은 알 수가 없죠. 저희가 요구를 해놓고 있습니다. 네. 저희 시만 좀 따로. 데이터를. 예, 예. 네네. 근데 아직 그런 부분들이 조금 미흡한 것 같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아직 그 미흡해서 그 저희 그 민간 업체 배달의 민족에 많이 밀리죠. 네네. 네네. 저도 아는 그 대형이라면 대형인데 한 건이 없대요. 설치는 해놨는데 한 건도 없다. 참 애석해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게 좀 더 활성화가 될까요? 여기 동해안 쪽으로는 다 하네요. 강릉, 동해, 태백, 삼척, 속초. 예, 예. 그 이제 속초하고 정선 빼놓고 4개는 이제 4월 달부터 4월 말부터 시작을 했고요. 네네. 이제 초기 단계에 있고 또 그거 관련해서 또 내일 또 강원도 이제 경제진흥국장님 주재로 네. 참여 시군에 대한 이제 공유 회의가 있습니다. 네. 예, 그때 지금 저희가 이제 먼저 선행적으로 했기 때문에 네. 그동안에 해왔던 그런 이제 실적과 노하우를 좀 공유를 하면서 좀 잘못된 부분도 보완돼야 될 부분들을 저희가 건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네. 그 아무튼 이제 민간업이 이제 단체장들이 이제 이 챌린저 추진을 해서 활성화시키려고 노력을 많이 하죠. 네네. 일단 시켜 오케이 속초. 성과는 어느 정도 있다고 봤습니까? 뭐 지금 뭐 저희 일대일을 실적 협약해가지고 이렇게 시켜가지고 취약 지역에 이렇게 이제 기부하는 예. 형식 예. 그런 형식으로 이어졌죠. 네네. 그리고 이제 가맹점을 좀 분산시켜 가지고 네. 여러 그런 가맹점들이 좀 이렇게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했는데 또 일부 업소는 네. 또 준비가 안 되는 그런 데도 좀 있어서 네. 조금 편중된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렇죠. 예. 그 65개소가 각각 다른 업체였죠. 예, 예. 저 네. 그렇게 노력을 했습니다. 네, 신문에서 많이 봤습니다. 챌린저가. 그러면 저희 청년몰도 네. 같이 동행합니까? 같이? 네네. 청년몰 그 이제 시금도 거기 네. 가입이 돼 있습니다. 네, 청년몰은 많이 활성화가 됐어요. 거기에? 아직은 배달은 조금 이제 그 식음료의 특성상 조금 네. 안 되는 업체도 좀 있고요. 네. 근데 저희가 좀 그런 부분들을 개발하려고 네. 그러니까 이제 포장으로 이런 부분들이 점점 많아지기 때문에 그런 거를 청년 상인들한테 좀 개발하라고도 그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참 내석하게 이 청년몰이 인큐베이터 역할을 하잖아요. 네네. 이제 청년들이 일상생활 밖에 나가서 저기 민간인들하고 이렇게 나이 그러니까 같이 상생할 수 있는 그러한 체험이라 그럴까? 일단 교육을 시키는 장소라고 보지만 매출이 너무나 없어요. 네. 그 평균 3,700만 원이라 하면 지금 4월 달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한 12개월인가요? 1년 네. 됐죠. 네네. 그걸 나누면 평균적으로 업체에 이제 잘 되는 업체는 좀 있겠지만 안 되는 업체를 하면 한 월 300만 원 정도 네. 가지고 이게 청년들이 견뎌 나겠어요? 재료비 빼고 못 빼면 뭐 인건비도 안 나오잖아요. 네, 아직은 좀 이제 작년에 이제 저희가 4월 달에 오픈을 하고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코로나가 되고 이제 이러면서 지금 이제 현재까지 이제 13개월이 됐는데요. 네네. 그 이제 시작을 가장 어려운 시기에 했습니다. 근데 네. 그 최근에 이제 그 금년에 들어와서는 조금씩 이제 늘어나고 있고 또 저희도 아직까지도 홍보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제 더 노력을 한다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그러면 있습니다. 이제 접근성도 아주 좋단 말이에요. 속초 네네. 시민들이 이용하기에는 네, 주차장 문제 때문에 조금 네. 그렇지만 속초 시민들의 그 애용을 많이 못 받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양성이 많이 무지르고 네.
또 이렇게 그 한 메뉴가 시작하면 다른 메뉴를 개척은 안 합니까? 예, 입주해갖고 나는 이걸 뭘 하겠다는 메뉴 선정을 했잖아요. 네네. 그럼 그 메뉴 선정이 쭉 가야 합니까? 아니면 그 점포에서 다른 메뉴로 이렇게. 그 같은 업종에 중복만 되지 않는다면 가능합니다. 그래서 또 그렇게 근데 제가 노력하고 듣기로는 있습니다. 개발을 못하게 한다는 얘기도 있어요. 아, 그렇지 않습니다. 그 입주한 업체가 그러던데요. 아니, 자기는 그 처음에 신고했던 메뉴 말고 네. 다른 메뉴로 개발을 하고 싶은데 제재가 많다. 아니 저희한테 추가 신청을 하면 가능합니다. 그- 다양한 메뉴가 나와야 더 그 좋죠. 협의체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거기. 협동조합을 이제 구성을 해놓고 있는데 네네. 그건 중복되는 그거 업종일 좀 겁니다. 단속 개몽 좀 해보십시오. 네네, 왜냐면 알겠습니다. 일반인 가게도 자꾸 이제 영업이 안 되면 다른 메뉴도 자꾸 개척을 하고 그럼요. 손님이 없을 때 쉬는 시간은 자기만의 손맛을 내려고 다른 메뉴를 자꾸 개발을 하는 게 인지상정이거든요. 네네. 근데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제가 좀 쇼크를 받았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처음에 신고한 메뉴 외에는 다른 걸 할 수가 없다. 그 이제 자체 이제 회의를 통해서 하는데 네네. 그런 업종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는 이제 유사한 업종, 그러니까 똑같은 그런 이제 뭐 음식이면 같은 걸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제 그거는 안 되지만 그 외에 유사한 부분들에 대한 개발은 충분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처음에 들어갔을 때 메뉴 선정을 했지만 자기의 또 잘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네네. 그럼 그 부분도 살려갈 수 있도록 중간에 네네. 바꿀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협의체하고 네네. 우리 집행부하고 좀 서로 의견을 많이 나눠서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이 뭔가를 찾아야 하지 않겠는가. 그냥 일상적인 걸로 뭐 홍보가 부족하다, 뭐를 못 해줬다 이렇게 하기 이전에 네네. 거기에 입주한 청년들도 다른 거를 모색할 수 있는 네. 개발의 정신이 좀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이제 개발할 수 있는 조건을 저희가 집행부가 만들어줘야 하지 예, 않겠는가. 맞습니다. 좀 애석합니다. 이 청년몰이 시민들한테 좀 사랑을 더 좀 받았으면 좋겠는데 네. 시민들이 일부러 갔다가 한 번 가고 재방문을 좀 안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가격이 청년몰이라면 다른 가게세 비싼 점포들하고 경쟁을 했을 때 가격면이 좀 더 싼다든지 아니면 음식이 좀 푸짐하다든지 뭔가 장점이 있으면 인큐베이터잖아요. 일단 배워나가잖아요. 그러니까 경영상 이익보다도 뭔가 하다 보면 박리다매로 이익이 많이 생기지 않을까 그런 예, 알겠습니다. 의견입니다. 그래서 청년몰은 좀 관리를 좀 잘 해야겠다. 예, 예. 너무 매출이 안 나와요. 이 사람들이 다른 가게 가서 고용돼 가지고 받는 월급의 반도 안 되니까 네. 좀 생각해 주시고요. 제가 시간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여기 좀 얘기하겠습니다. 설악 노대오 거리 상경과 활성화 네네. 작년에 공모했다가 실패를 봤죠. 네네. 약간 주민들이 이해 부족도 많았었죠. 네. 동의는 다 받은 걸로 이제 60% 네. 이상 이제 좀 동의를 적극적으로 왜냐하면 지난번에 했을 때 제가 알기로는 일부 청년회에서 좀 안 좋은 반응을 보여서 예. 좀 된 것 같은데 그럼 가감하게 이걸 할 거면 100% 찬성자가 나올 수가 없잖아요. 이게 거기에 몇 프로 다반수가 찬성을 한다면 정책을 펴 나가야지 않나 하고요. 지금 현재 비어 있는 공실이 굉장히 오래 갑니다. 이게 바로 공실이 없어지는 게 아니고 한 번 공실이 됐다 하면 1년이고 2년이고 계속 그 자리가 공실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러다 보면 노드샵들이 그냥 패망이 오기 쉬워요. 네. 왜냐하면 온라인이 활성화됐기 때문에 오프라인 가게들이 활성화가 지금 자꾸 기반이 무너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활성화가 좀 시급하다. 그래서 이거는 좀 재도전을 하셔서 저 30초만 쓰겠습니다. 네.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한번 노력, 답변 좀 해주십시오. 최대한 노력을 해서 네. 저기에 제가 그 신청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네네, 꼭 공모가 되도록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이영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일단 시켜 배달앱이 코로나 장기화로 배달 문화가 이제 정착이 되는데 일조를 해서 매출에 대한 기대 효과를 갖고 있지만 아직까지 우리 속초 자체적으로 그렇게 매출이 어느 정도 되는지 시스템 구축이 안 돼서 통계는 어렵지만은 좀 기대 효과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이영선 의원님께서는 아직 현장에서도 자영업자들 간에는 일단 시켜 배달앱에 대한 이용이 그렇게 많지 않다. 홍보가 좀 더 필요하다는 말씀을 주셨고요. 청년몰 활성화와 관련돼서 청년몰이 인큐베이터 역할을 해야 된다. 지금 청년몰이 5년이죠. 네. 예. 그래서 이제 청년몰에 들어와서 올해 청년몰의 목적이 그거 아니겠습니까? 네. 청년몰에 들어와서 경영 수업과 그다음 메뉴 개발을 통한 준비 단계를 거쳐서 이제 밖으로 나갔을 때 안정적으로 자영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초기 단계의 역할을 해주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출이 너무 적고 우리 속초 시민들의 관심이 좀 낮아서 운영에 많은 어려움들이 있다. 좀 더 우리 청년몰에 대한 우리 시민들의 관심과 그다음에 또 청년몰 상인들도 여러 그 다양한 경영 기법과 메뉴 개발을 통해서 관광객과 더불어서 시민들한테 사랑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 그와 더불어서 이제 청년몰 입점 당시에 신청 메뉴 외에 추가 메뉴 개발을 할 때 많은 어려움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좀 완화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하셨고 설악 로데오 거리가 최근 들어서 빈가게가 많이 늘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들이 단순히 그냥 요즘 경기가 없어서 가게가 비어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제 인터넷 거래, 상거래가 활성화되고 있음으로써 오프라인 가게들에 대한 어떤 경영 악화가 이제 현실로 나타나는 거다.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우리 지역사회 상권 보호에 대한 정책적 필요가 요구된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영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유혜정 의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네, 과장님. 시작하기 전에 몇 가지 잘한 거 한번 제가 좀 말씀을 꼭 요거 좀 드리고 싶었어요. 잠깐만. 네. 화면에 강원역 취직 이제 사회 책임제 이 제도에 대해서 현수막이 붙었는데 제가 이제 속초시에 굉장히 다양한 사업들이 이렇게 현수막에 붙지만 아주 간단하고 이해하기 쉽고 정책 그대로를 이렇게 보여주신 거 이런 보면 굉장히 쉬운 것 같지만 이렇게 또 현수막을 잘 만들어내는 것도 이게 이제 담당자의 어떤 능력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감사합니다. 부분들이 예, 충분히 보는 순간 이렇게 이해될 수 있는 이런 부분이었기 때문에 앞으로도 네. 지금 다양한 일자리 사업들 하고 계실 때 네, 네. 꼭 문의하지 않아도 이 사업에 이제 들어가지 않는 시민들조차도 제가 보기에는 전체적으로 우리 사회가 이렇게 일자리를 위해서 뭔가 지원하고 있구나라는 그런 사회적 분위기를 함께 또 읽을 수 있거든요. 네, 네. 네, 이 부분은 볼 때마다 참 기분이 좋았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수산시장 어정골목이 환경이 아주 개선이 되어서 네. 요즘은 매일 이제 밑에 자식이라 그러나요? 그러니까 추우나 더우나 이제 정말 겨울철에 참 안쓰러웠는데 그런 상황들이 많이 좀 이렇게 자식의 상태로 입식의 상태로 올라져 있어가지고 그것 또한 정말 참 오랜 수건이었던 건데 어떻게 보면 어렵지 않았던 일인데 그래도 이 시기에 또 해냈던 거 감사드리면서 아주 많은 일자리 사업들이 있고요. 그 일자리 사업을 통해서 들어가 있는 인력들이 결국은 그런 지원 사업이 없었더라면 사실 쉽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사업들이 이례적이 되지 않도록 네. 어쨌든 들어간 상황에 지속성을 갖고 근로자도 그렇고 사업자도 그렇고 그런 상황들을 좀 잘 연속적으로 끌어갈 수 있도록 좀 기업과 청년들 같이 좀 독려와 이런 정책들 좀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금 가볍게 먼저 시작을 해볼까 해요. 잠깐 이제 제가 청년몰에 대해서는 운영 방식이나 이런 부분들은 기존에 저희가 뭐 업무 보고 때도 그렇고 많은 말씀들을 좀 네. 나눴어요. 근데 그냥 눈에 보이는 것들을 제가 몇 번을 가서 보면 그 운영과 관리에 있어서 긴장감이 정말 없더라. 그래서 그런 어떤 매뉴얼은 좀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한데 아주 사소한 겁니다. 예, 한번 보시죠. 제가 들어가는 순간 속초 갯배 이제 이렇게 스트리트라고 쓰신 것 같아요. 근데 눈에 탁 걸렸던 게 제가 매번 출근길에 이 표지판을 보면서 지나가는 사람 중에 하나였나 봐요. 이 영문이 이게 아닌데가 딱 걸리더라고요. 예. 여기서 우리가 그 영문 표준화된 부분들을 쓰고 있는 이것을 가지고 아마 이 갯배 지정이 됐을 거예요. 그런데 그냥 또 갯배 스트리트에 들어가 있는 여기에 갯배는 이거는 잘 읽어지지도 않습니다. 갯배로. 근데 이게 이제 들어가는 상황들에 딱 마련이 좀 되어 있죠. 네.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좀 통일화 시켜야 된다. 하나를 하셔야더라도 지명을 따거나 뭘 한 부분들은 이건 일자리 경제값일 뿐만이 아니라 모든 상황에서 우리가 행정적으로 예전에 설악도 굉장히 달랐었어요. 지금은 이제 설악이 영문이 이제 통일이 좀 됐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굉장히 좀 거슬린다. 이런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네. 보시는 길에 조금 더 몇 가지 보죠, 뭐. 예. 예. 이렇게 좋은 건물에 저희가 이 건물 아시잖아요. 그 근대사를 간직한 공간으로 하느라고 얼마나 논란들이 많고 그랬습니까? 그런데 이 청년몰 들어가면 속초시 근대사를 간직한 공간이라는 느낌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리모델링해서 입점한 부분이 절대 드러나 있지 않아요. 책임을 좀 가져야 될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런 건물에 이제 이게 들어와 뭐 젊은 친구들한테도 물어봤습니다. 이 기분이 어떠냐 했더니 저거 너무 그 반말 이렇게 하거나 이런 부분들 좀 어색하지 않나요? 이게 수준을 좀 나타내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여기가 그 가족들 유아 편의 시설들을 두고 있는 곳인데 공연이나 뭐 이런 행사를 했던 것들이 그냥 안에 막 이렇게 재구실을 못하도록 그냥 편안하게들 쓰고 있는 거예요. 내 집처럼. 그래서 여기 충분한 중요한 이런 부분들은 공공시설로서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저희 속초시가. 그렇죠? 네. 정리할 수 있도록 운영 관리에 좀 긴장감을 갖고 철저히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자, 다음은 그 제가 그 시장경제 활성화를 위한 부분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려래요. 지금 상권 활성화를 통해서 너무 특정 상권에 저희가 좀 집중되어 있지 않나요? 어떻게 보십니까? 특정이라면 어느 쪽 얘기하시는 이게 이제 국가 사업을 그 저희가 지정받기 위해서 노력하고 그런 국가 사업 때문에 이제 많이 그런지 모르지만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이나 네네. 뭐 그쪽 주차장이나 이런 식은 정말 수년째 계속해서 예산과 예. 우리 행정에서의 관심들이 많이 들어가고 있죠. 그리고 이제 로데오 거리에 대한 부분들은 지금 이제 계속 한 2년 차 논의하고 있고 네. 또 거기 이제 상권에 관련되신 분들의 또 어떤 의견들을 듣고 계세요. 근데 이런 부분들에서 특권 상권에 좀 너무 집중되어 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제 먹거리촌입니다. 예. 먹거리촌 95년에 조성된 건 아시죠? 네네. 네. 그 이후에 제대로 된 종합적인 상황이 들어가지 않아서 매번 이제 건축가의 가로 보완 등 건설도시가의 뭐 도면 노색 등 그쵸? 공원독집가는 또 이런 거 하수도사업소는 뭐 이래서 각 과마다 처리해야 될 것들이 산적해어 있는 부분을 의원님이나 또 민원이 왔을 때마다 이제 그러니까 누더기처럼 덕지덕지 그렇게 진행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오랜 그 시간이 걸렸는데 이 정책적으로 종합적인 어떤 관심은 지금까지 없었던 것 같은데 어떠세요? 그 여러 가지 이제 그 건의들은 좀 있었고요. 네. 이제 그다음에 그 또 정부에서도 이제 골목형 상점가에 대한 것들을 전통시장처럼 네. 지원할 수 있는 방안들을 지금 구상 중에 있고 저희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다만 그 이제 집중적으로 이제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전통시장의 경우에도 등록시장과 인정시장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상가 건물은 이제 등록시장이고 그 외에 이제 개인 건물들은 인정시장이 되는데요. 이게 이제 그런 공모사업들에 대한 대부분 조건들이 그 협의체와 그다음에 자부담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아, 과장님, 그 전제된 전체적인 그 외에 저는 이제 네네. 그래서 먹거리촌에 대한 부분들이 네네. 지금 일자리 경제과가 가지고 있는 국도비라든가 아니면 자체 사업으로라도 이런 필요성을 느끼시고 있고 아, 좀 네네. 해보실 의지가 있는지를 여쭤본 겁니다. 아니, 물론 이제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이제 하려고는 하는데 아직까지 저희가 그 지원하고 있는 관련 법에 포함이 돼 있는 그 상권은 아니기 때문에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검토를 해보십시오. 네네. 네, 검토를 해보시고 관련한 상황들에서 뭐가 그러니까 빠져 있는지 네. 그렇죠. 그래서 국비나 이런 상황들에 여기가 특정적인 상황에서 예외가 될 수밖에 없다 그러면 그거는 그것대로 우리가 보완과 대책을 가져야 될 것이고 네. 지원금을 받아낼 수 있다면 그건 그대로 좀 하셔야 될 거거든요. 네네. 그래서 너무나 이제 낙후되어 있고 여기 한 150개 상권이 있어요. 그리고 도로변까지라면 200개가 넘는다 합니다. 네네. 네. 그리고 누구나 찾아가기 좋은 사실은 우리의 상황들인데 저는 좀 대승적으로 제안드리는 게 그 오랜 주차장 부지가 활성화되어 있지 않고 곳곳마다 지금 저희가 주차장 확보를 이미 할 만큼은 이제 꽤 애써서 했어요. 그렇죠? 네네. 수고하셨다는 말씀들을 좀 드리고요. 그 지금 민간이 가지고 있는 주차장 부지 저희 매입해가지고 그쪽 활성화를 위한 그쪽 건에 대해서는 주차장 전혀 지금 시설들 아무것도 제공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환경 개선, 여러 가지 재난 예방 이런 거 필요한데 사업성에 대한 어떤 그 중요성 평가를 위해서 저는 일단 좀 전체적인 용역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하나둘 그냥 이렇게 들고 들어갈 수 있는 사안은 지금은 이제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일단 이 자리에서 좀 제안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답변을 좀 오늘 이 자리가 아니라 검토해 보시고 따로 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네. 예, 유혜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또 유혜정 의원님께서 강원도 취직 사회 책임제 시행 홍보와 관련돼서 아주 간단 명료하게 시민들이 알아볼 수 있도록 이렇게 홍보를 잘 해주셔가지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해주셨고, 우리 관광수산시장 어정골목 환경 개선을 통해서 많은 관광객들과 또 속초 시민들이 또 이용을 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또 해주셨다는 말씀을 해주셨고, 지금 뭐 또 청년몰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청년몰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운영 관리에 대한 긴장감이 좀 없다. 예. 갯배 영문 표기 같은 것도 좀 일어나야 될 필요가 있는데 여기저기 다 영문 표기가 틀린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또 속초시의 또 자존심의 문제고, 예. 이제 이런 세밀한 부분까지도 좀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긴장감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해주셨고, 전 근대사적인 흔적이 남아있는 옛 수역 건물에 청년몰이 들어와 있는데 건물 이미지와 맞지 않는 그 홍보 문구들이 있어서 좀 아쉽다라는 지적을 또 해주셨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 시장경제 활성화 관련돼서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이라든지 로데오 거리 활성화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정책적 배려들이 있는데 지금 90년대 말 이후에 조성된 우리 교동 목거리촌이 지금 많은 여건들이 시대 상황과 맞지 않아서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갖고 주차 문제라든지 야간 경관 문제라든지 간판 문제라든지 재난재해에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전체적인 것들 한번 용역을 줘서 우리가 다시 한번 교동 목거리촌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한번 계기를 삼을 만한 시기가 됐다라는 주문이 있었습니다.
유혜정 의원님 수고하셨고요. 이어서 방원우 의원님 질의해 네, 주십시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네, 과장님, 네. 이 일자리 경제과 이 준비하시느라고 고생도 많으셨고 보고하는 데만 27분이 걸릴 정도로 방대한 양이에요. 예. 그럴 정도로 일이 상당히 많고 하여튼 부서 고생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몇 가지 살펴보고 두 가지 제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우리 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 사업 이거 저거 준공이 끝났죠? 네. 사진을 좀 하나 좀 보실까요? 시간이 좀 많이 걸렸죠? 네. 이게 처음서부터 기초공사서부터 봤는데 아주 2층에다 만들었더라고요. 그죠? 네네. 버스 주차 요금이 일반 차량의 3배 맞습니까? 네네. 예, 하여튼 수고 많으셨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서 사진을 보여드리는 겁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거 준공을 할 때 보니까 우리 등록시장하고 인정시장 두 회장님들이 준공 시기를 모르고 계시더라고.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지금 공단에서 관리하죠. 네네. 그러면은 준공 시기가 이제 우리는 미리 이제 그 준공 검사가 떨어지기 전에 미리 준비를 해서 좀 오픈을 시키려고 했었던 부분은 있는데 그분들하고의 소통이 좀 없었던 것 같아. 그래서 좀 자주 좀 찾아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상인회에서 현수막을 걸은 겁니다. 저희가 예. 알려드렸고요. 모르고 계시더라고. 아침에 물어봐서 제가 말씀을 드려봅니다. 네네. 자주 찾아뵈십시오. 네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일자리 경제과에서 했던 사업 중에 하나가 우리 악취 방지 시설인데요. 이거는 진짜 잘했던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이렇게 뒤집어 씌우고 덮고 이렇게 해가지고 다 이렇게 관을 연결해가지고 석션을 다 하고 있잖아요. 그죠? 네네. 제 생각에도 이 사업은 잘했던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도 용량이 절대 부족하다. 그래서 이 국가 공모 사업으로 해가지고 이거 추진을 해서 작년에 가동을 하고 있어요. 여기에 관해서 28페이지에 보면은 가장 이제 우려되는 게 뭐냐면 유지관리비 부과가 작년 그러니까 저 방지 시설이 있을 때와 없을 때 비교를 한번 해 보셨나요? 그렇게 비교는 안 했습니다. 올해가 좀 지나야 예, 비교가 될 예, 것 예, 같은 생각은 꼭 예. 비교를 한번 해보시고요. 예, 그러겠습니다. 이 시설이 어마무시한 시설이 생겨서 지금 저는 이제 냄새는 좀 자신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 우리 공장에서 나는 냄새 어쩔 수 없지만 폐수 처리장에서 나는 냄새는 거의 잡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과장님. 네네. 그렇게 생각 안 드십니까? 네네. 그래서 우리 요 유지관리비의 부과가 되는 게 저것 때문에 더 이렇게 더 많이 부과가 되는지 안 되는지는 꼭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거 꼭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중앙시장에 대해서 말을 좀 안 할 수가 없는데 한 가지만 제안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저골목 안에 비가림 시설을 했죠. 네? 비가림 시설을 네네. 했어요. 했는데 제가 몇 번의 건의를 했는데 그 비가 오면 새는 데가 있어요. 네. 그 위치는 다 알고 계시거든요. 그거 하고 그 다음에 우리 이게 너저골목 들어가는 골목입니다. 네네. 저쪽 동화정 쪽에서 들어가는 골목이 아니고 네. 지금 이 상태에서 이거 좀 오래전에 찍은 건데 이 타일이 다 벗겨져서 이제는 뭐 좀 그래요. 이게 왜 그러냐면 자꾸 제안을 하고 말씀을 드리는 게 뭐냐면 넘어져요.
관광객들하고 우리 시민들이 자꾸 넘어져서 이런 제안을 드려요. 그래서 저는 좀 시장 안에도 몇 군데가 있지만 그 제안을 좀 드려요. 그리고 좀 설계 이거 한 참 얘기한 지가 오래된 거거든요, 과장님. 요거 설계를 요런 뭐 몇 가지가 있는데 세 가지 네 가지가 있는데 설계를 한번 하셔서 공사를 한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 소규모 사업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이제 그 발주를 했고요. 그래서 이제 그 저런 부분들뿐 아니고 이제 소규모적인 것들은 저희가 지금 하나씩 하고 있습니다. 아니 중요한 게 뭐냐면은요, 시설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가다가 넘어진다니. 네, 네. 관광객들이 가다가 넘어지는 곳만 제가 세네 군데를 지금 지적을 한 데가 있어요. 네, 네. 시설이 어떻고 뭐 그런 거는 저는 뭐 잘은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니 이제 저런 부분 의원님 지적하신 그러니까 저런 한꺼번에 부분. 모아서 하려니까 자꾸 힘들어지는 아니 이제 거죠. 그 저쪽 그 건어물 쪽에 있는 부분도 저희가 일부 했고요. 이렇게 이제 예. 소규모적인 부분이라 그 또 그 주변 상인들하고 또 동의를 받아서 이렇게 해야 되는 시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예. 부분들 때문에 이렇게 조금 늦어지는 경우도 있고 준비는 다 돼 있고 일부는 또 하고 있습니다. 저런 부분들에 대해서. 근데 저쪽하고 어물전 입구 쪽은 계속 이제 그 상업 활동을 하시다 보니까 이거 시점을 언제 잡을까 어떻게 그걸 막아야 될까 이런 부분들 때문에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로데오 거리 뭐 해가지고 현대화 사업하면서 도로를 어떻게 만들었냐면은 흙 위에 뭐 보도블럭 깔듯이 깐 게 아니고 시멘트를 하고 위에다 이렇게 타일 붙이듯이 붙였거든요. 네네. 근데 이거는 밤에 해야 된단 말이죠. 밤에 해서 극결 방수액으로 해가지고 붙이면 이게 한 예가 있어요. 네네. 예, 시장 활성화 팀이 잘 알고 있으니까 설계를 해서 네. 저로 넘어지는 분들이 안 계시게 좀 만들어 주십시오. 네, 그 알겠습니다. 말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과장님 마지막으로 요거 하나만 좀 이 건설과에서 지금 건설과에서 도로 인도 무단 점령 지금 단속을 하고 있죠. 네. 우리 같이 공조를 하나요? 건설과가 직접 하고 있고요. 직접 저희 이제 할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한테 안내를 해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노란선을 거놨죠, 과장님. 네. 이쪽에는 다 걸리잖아요, 그죠? 이 건설가도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 과연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그냥 수박 겉핥기식으로만 단속을 할 것이냐, 아니면 치고 나갈 거냐? 건설과에도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과장님. 이거 좀 협조를 좀 하셔서 네. 좀 몇 집 때문에 다른 상가들이 욕을 먹는 일이 없도록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주위 상가들도 다 어떤 사람은 안 내놓고 싶은 사람이 있겠습니까? 좀 넓게 쓰고 싶고 하는 거죠. 그래도 다 노란선 지키고 다 제대로 하는 사람들이 더 많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는 이 정도는 해줘야 그래야 뭐 시장도 이 지금 분분해요. 저 사람들은 나오고 자기들은 못 나가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선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더 많다. 저희 또 이제 가장 좋은 방법은 상인회를 통해서 자발적으로 좀 이렇게 참여하는 것이 가장 좋은데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좀 이렇게 협의가 자발적으로는 안 들어가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그렇죠, 거예요. 예. 그러니까 건설과에도 말씀드렸고 일자리 경제과에도 말씀드리는 네.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제안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사입니다, 위원장님. 예, 방원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방원우 의원님께서 또 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 사업에 대해서 고생하셨다는 격려의 말씀 있으셨고요. 시장 상인회가 소통이 잘 안 된다라는 주문이 있으셨으니까 그런 말씀을 하셨겠죠. 그러니까 자주 좀 찾아뵙고 자주 현안 문제에 대해서 논의를 좀 해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주셨고, 우리 속초 해양산업단지 통합 폐수종말 처리 시설, 악취 방지 시설이 잘 갖춰져 갖고 이제 뭐 악취 냄새는 걱정을 안 해도 되는데 이제
우리 폐수종말 처리 시설과 관련된 유지관리비 부과 문제에 대한 지적을 좀 해주셨습니다. 정책에 반영을 해주시길 바라겠고, 우리 전통시장 어종골목 비가림 시설이 완료가 됐는데 여전히 몇몇 군데 누수 문제가 있다. 보안이 시급하고 또 어종골목 들어간 입구 바닥 타일이 다 손상이 돼서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으니까 이 부분도 빠른 시일 내에 상인들의 협의를 통해서 또 이제 성수기를 피해서 공사가 재개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달라는 말씀이 있었고, 우리 저기 계속 고질적인 문제로 지금 민원도 저희 의회에 많이 들어오는데 우리 전통시장 도로 무담 점거하는 부분들, 이제 어떤 상인들은 잘 지켜주시는데 어떤 상인들이 안 지켜주니까 지켜주는 상인들 역시도 지킬 필요가 없다라는 인식들이 확산이 돼서 단속에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일률적으로 형평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단속이 되면은 전체적으로 다 지켜줄 수 있도록 하고,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자발적으로 상인회에서 나서서 그런 부분들을 행정과 시장의 충돌 없이 해결해 주는 게 가장 급선무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또 상인들과 자주 또 만나서 이런 부분들을 또 논의를 해 나갈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방울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어서 강정호 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저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일자리 경제가의 책임과 역할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특히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업무를 담당하고 계시면서 이분들이 계속 어려워지고 힘든 상황에 우리 부서의 역할이 참 크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로데오 1, 2주차장 주차환경 개선 사업과 그리고 전통시장 대형 주차장 개선 사업이 이제 마무리가 됐는데, 이를 계기로 해서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큰 역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질문이 좀 반복이 될 것 같은데요. 이제 대형 중앙시장 주차장부터 먼저 좀 보겠습니다. 지금 서울, 경기, 수도권의 그 관광객들이 속초를 진입하는 방법이 이제 크게 고속도로로 속초 IC로 빠져나오는 방법하고, 그다음 북양양 IC로 나오는 방향. 속초의 목적지가 어디냐에 따라서 속초 IC를 안내할 경우도 있고 북양양을 안내할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7번 국도를 타고 국도로에서 설악산 입구 방향으로 들어오는 또 경우도 있고, 구 미시령 터널, 그러니까 미시령 터널로 해서 또 진입하는 경우가 있고, 이 네 가지를 제가 시뮬레이션을 다 한번 해봤단 말이죠. 해보니까 미시령 방향하고 속초 IC 방향으로 나왔을 경우에는 미시령로를 지나서 우리가 얘기하는 중앙시장 일방 통행 도로를 지나 우회전하면서 이제 주차장으로 진입하게끔 그렇게 안내가 됩니다. 근데 이제 그 나머지 두 가지 경우는 어떻게 진입을 하게 되냐면, 노악동사무소 쪽으로 해서 미소지움을 거쳐서 수복로로 이렇게 해서 들어오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지금 화면 보이는 곳에서 좌회전을 하거나 아니면 더 방향을 직진을 해서 롯데캐슬 공사장 인근까지 가서 유턴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죠. 지금 현재 그 진입이 그렇게 돼 있다는 얘기예요. 진입 안내가. 그러면 과장님 여기 한번 보시면 항상 고민인 곳이 여기가 우회전이 안 되게끔 해놨단 말이에요. 들어가지 못하게끔. 이거 한번 깊게 한번 고민해 보셔야 된다. 저는 새로 신축한 주차 타워의 기능도 살릴 수 있고, 그 다음에 진출입이 가능을 하기 위해서는 이 부분에 대한 검토가 좀 필요해 보인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방원욱 부의장님 보여주셨던 대형 버스 관련된 것도 이제 기존에 6대를 세울 수 있는 게 총 17대까지 세울 수 있게끔 주차면이 확대가 됐는데, 버스가 진출입이 용이한지 그 부분에 대한 확인도 조금 더 해보시고, 그 안에서 회전하고 나오고 하는 부분도 계속적인 점검이 좀 있어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차장 말씀은 이 정도 하고요.
그 과장님 우리는 청년몰 얘기를 좀 듣기 불편하더라도 좀 계속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네네. 청년몰이라는 것이 과거의 전국 사례를 봤을 때는 그 애물단지가 될 수 있다라는 우려가 많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일이 있지 않게 하려면 청년몰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그리고 노력이 필요하다 보여집니다. 그래서 모든 위원님들이 계속해서 청년몰 말씀하시는데 저도 잠깐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자료 22쪽부터 좀 보면은 네. 총 20개 이제 업체 중에서 현재 17개가 이제 운영이 되고 있는데 네. 이제 여기 구체적인 이제 상호와 금액까지 제가 공개하지는 않겠지만은 매출 현황들이 이렇게 쭉 올라왔습니다. 근데 어찌 보면은 비록 코로나 상황이라 하더라도 지금 매출이 가장 높은 곳 쪽에 월 평균 매출 금액이 한 700만 원 정도 된단 말이죠. 이게 매출액입니다. 네. 이익이 아니고. 그러면 사실은 욕심 같아서는 이 정도 금액이 평균이 돼야 되는 거예요, 원래. 이 정도 금액이 돼야지 원가를 계산하고 나면은 또 그 청년몰에서 또 혼자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또 그 근무하시는 분들 급여도 주고 본인이 수고한 또 인건비 등을 계산했을 때는 원래 제일 잘 되는 곳의 매출액 정도가 평균 매출액 정도가 돼야 된다. 근데 하지만 자료를 주신 걸 보면은 심지어 월 평균 매출액이 100만 원이 안 되는 곳도 있고요. 그 운영이 뭐 거의 힘들다라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면은. 그럼 과연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극복을 해야 되는가 하는 부분으로 이제 얘기를 좀 해야 되는데 이게 오늘 나온 기사입니다. 과장님 이게 오늘 나온 기사라고 이게 4시간 전에 나온 기사인데 경동시장 청년몰이 2019년도 8월에 이제 개장을 했습니다. 우리는 2020년도 4월이고요. 그러니까 시기적으로 비슷하고 그리고 여기도 20개의 업체가 들어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규모도 비슷하다 보여집니다. 물론 이제 세부적으로 들어가면은 조금씩 다른 환경이 있을 수가 있지만 경동시장 청년몰이 어떻게 해서 코로나를 이겨내는지에 대한 이제 분석 기사가 나옵니다. 이제 요약을 하자면은 당초 이제 여기도 마찬가지로 월 매출이 보통 한 1,400만 원 정도에서 300만 원으로 코로나 직격을 맞았던 거죠. 근데 지금 거의 이제 극복이 된 상황이 식당과 같은 경우에는 배달과 택배 등으로 비대면 위주로 빨리 전환을 했고 그 다음에 공방의 경우에는 제작 키트를 고객에게 보내고 온라인 클래스를 진행하는 발상 전환으로 인해서 현재는 모든 부분들이 과거보다도 거의 이제 회복이 됐다라는 이제 기사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부서장님께서 그리고 또 우리 청년 상인회 분들과 같이 한번 벤치마킹도 좀 해보시고 사례 분석도 좀 네. 하셔서 이 코로나로 된 이 어려운 상황을 어떻게 극복해야 될지 잘 판단을 좀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이 정도만 말씀드릴게요. 이 청년몰 얘기는. 네네. 예. 사실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많은데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 소상공인 2차 보전금 관련돼서 계속 점검하고 계시죠? 네네. 지금 현재 예산 잔액이 한 얼마 정도 됩니까? 우리 올해 7억 예산을 이제 예, 7억했죠. 7억을 이제 저희가 또 그것도 증액을 했던 거죠. 네네. 근데 현재 잔액이 얼마 정도 되죠? 자세히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지금 건수만 좀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 특별 지원을 하면서 네네. 원래 이제 2년 신청하면 1년 유예를 이제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그거는 이제 코로나 때문에 어렵기 때문에 한 부분을 저희가 이제 분석을 해보니까 7억 정도면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가 특별 지원을 한 부분입니다. 대략 지금 상반기가 거의 마무리돼가는 상황에서
이제 예산 잔액 정도가 파악이 돼야지 우리가 또 향후 추경에 또 이 부분에 대한 또 증액을 해야 되는지 아닌지도 파악이 돼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잔액을 좀 알았으면 좋겠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네. 계장님 중에 아시는 분 대답하셔도 되죠. 좋습니다. 그 나중에 알려주셔도 될 것 같고요. 자료를 제가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네네네. 그래도 가장 죄송한데 이런 부분은 항상 숙지가 되고 있는 예, 게 좀 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런 식으로 좀 마무리할게요. 우리 융자를 받은 소상공인분들은 융자금의 상환 기간이 도래가 될 때쯤 되면은 이제 걱정을 한 몇 달 전부터 이제 하죠. 이거를 정상적으로 연기가 될까 아니면 상환하라 그러면 어떡할까 또 일부 상환하라 그러면 또 어떤 방법으로 할까 하는 걱정에 요즘처럼 힘들 때 잠을 못 주무고 계십니다. 근데 다행히 우리 부서에서 중소기업 육성자금에 대한 유예 기간을 이제 배제를 하면서 이제 큰 도움이 되고 있는데 그럼 과연 이거를 또 언제 적용할 거냐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은 상당히 오랜 시간 전에부터 우리 시민들에게 안내가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갑자기 이제 1년 배제하던 거를 이제 언제부터 안 하겠습니다. 내년에는 안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아니 금년에 한시적으로 하는 거죠. 4월부터 12월까지. 원래 이제 예, 예. 그렇죠. 근데 코로나가 이제 올해 12월까지도 제 생각에는 백신 접종 속도를 감안한다 하더라도 코로나가 올해 12월에도 종식이 되지 않을 것 같단 말이에요. 그러면 과연 지금 이 정책이 내년 1월 1일부터 만약에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기존에 또 우리 융자를 받던 분들은 일반 이자로 또 전환이 돼야 되고 하는 또 이중의 어려움이 겪을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근데 이 정책 준비를 지금부터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과장님. 저희가 지금 아까 보고를 드렸지만 그 유예를 했을 때 대상하는 이제 업체가 235개 정도가 됐는데요. 지금 저희가 이제 한 의외로 많이 신청은 안 하고 있는데 그게 이제 단순히 무조건 신청해야 되는 부분들이 아니고 그냥 또 금융권하고의 일단 그 대출이 된다라는 가정이 됐을 경우에 2차 보전을 신청할 수 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어려움이 있는 거지. 근본적인 원인이 먼저 있는 거지. 2차 보전에 대한 부분으로 때문에 안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연말 저희가 이제 10월 정도까지 운영을 해보고 그 실적이나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봤을 때 한다고 하면은 뭐 내년에도 특별 지원에 대한 부분을 다시 연장을 해서 지원을 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그렇게 충분히 운영을 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위원장님이 허락하시면 제가 빨리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마무리. 추가 마무리해 질문 주십시오. 없이.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그 2억 4,700 나갔습니다. 2억 4,700. 잔액이 2억 4,700이라. 아니 지출한 금액. 지출한 그러니까 거죠. 지금 한 예. 4억 5천 정도 예. 나갔죠. 자, 과장님, 저 지금 이제 저의 마지막 질문이 이제 조금 다르게 해석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 중소기업 육성자금의 대상이 될 경우에는 본인들이 부담해야 될 이자의 2.5%를 지원해 주는 게 그렇죠, 2차 예. 보전이란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배제가 되면은 그 2.5%를 본인이 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과연 코로나가 올해 연말에도 끝나지 않을 것 같은 이 상황에서 이 제도를 더 운영을 할지 아니면 우리 계획대로 12월에 끝낼지에 대해서는 네. 충분한 검토를 더 해야 된다. 이게 무슨 더 연장해 준다고 해서 법에 저촉되는 건 아니란 말이죠. 그리고 우리 단지 의지와 예산 문제일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많은 고민이 있으신 걸 알고 있지만은 어려운 지역의 소상공인을 위해서라도 저는 더 연장을 해야 된다는 개인적인 의견을 드리고 그에 대한 준비도 해야 된다라고 보여집니다. 예, 저희가 잘 검토해 하반기에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반기에 분석을 해서 네. 필요하다고 하면 당연히 해야죠.
과장님 말씀 자꾸 또 이어지는데 그거를 미리 얘기해야 된다고요. 미리 준비해야 된다고. 아니, 지금 저희가 이제 4월부터 시행을 하지 예, 않았습니까? 예, 12월까지 예, 이제 예. 한시적으로 하는데 예. 건수하고 지금 이제 최근 이렇게 했을 경우에 어느 정도가 되는지 알아야 네. 분석을 해보고 돼야 내년에 당초 예산에 세울 때 그 예산의 범위를 뭐 넓힐지 아니면 그 정도 선으로 할지를 판단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당초 예산 전에 그런 부분들이 분석이 네. 돼야 되겠죠. 비상 시국인 만큼 우리 저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해서 부서에 특별한 그 관심과 좀 애정을 보여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강정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또 강정호 의원님께서 코로나19 장기화로 일자리 경제가가 어느 부서보다도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될 시기다라는 말씀을 해주셨고, 우리 전통시장 주차장 진입 문제가 비단 오늘의 문제가 아니고 계속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가 되어 왔었는데, 지금 이제 오늘도 강정호 의원님께 또 지적을 해주셨는데 그런 주차장 진입 문제에 대한 고민을 좀 심도 있게 좀 해주셨으면 하는 주문이 있으셨습니다. 그리고 전통시장 주차장 대형버스 주차장 관련해서 버스 진출입로가 용이한지 회전 반경은 확보가 됐는지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좀 주셨고요. 청년몰을 모든 의원님들이 다 말씀을 해주십니다. 청년몰이 활성화되기를 기대하는 마음에서 활성화 방안들에 대한 좋은 정책들을 계속 제안을 해주시는데, 우리 경동시장 청년몰 등 요즘 코로나 전국에서도 성공하는 청년몰들에 대한 성공 사례를 검토해서 우리 속초 청년몰에도 좀 적용을 해주고 벤치마킹도 좀 필요하지 않나라는 제안을 또 해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중소기업 육성자금 2차 보증과 관련돼서 우리 강정호 의원님은 이제 주문하신 게 그런 것 같습니다. 이분들의 당사자들이 이러한 정책에 대한 연속성에 대해서 미리 인지를 하고 있으면은 본인들의 그런 어떤 그런 운영 설계에 대해서도 많이 좀 도움이 되지 않겠냐. 그래서 그런 것들을 미리 정책적으로 좀 발표를 해주면은 이분들이 사업을 하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취지에서 좀 정책 유지에 대한 준비를 좀 일찍 해달라는 주문이 있으셨던 것 같습니다. 강정호 의원님 수고하셨고요. 마지막으로 김명길 의원님. 질의 네,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부서 공무원 여러분들, 행정사무검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폐수 처리 시설과 관련된 부분을 좀 건의드릴 부분, 네. 그리고 같이 이제 고민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폐수 시설 유지 보수 위해서 우리가 지난 3년간 29억 이상 지금 투입이 계속되고 있죠. 네. 일단 입주업체들 오염 부하량을 낮추기 위한 이제 자구 노력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지 않습니까? 계속 이제 지원만은 어렵고, 그러니까 인근 지자체의 그 코로나19와 관련돼서 지원 근거를 한번 이렇게 쭉 살펴보니까요. 일단은 우리 속초시에서 선제적으로 징수유예나 이제 분할납부 제도를 하고. 시행을 해주셨어요. 네네. 그 많은 도움이 네, 되고 되셨나요? 있습니다, 기업들. 네. 제가 이제 이 말씀을 드리면서 농공단지와 관련된 부분을 좀 당부의 말씀, 이제 부탁의 말씀 좀 드리려고 그래요. 오폐수 시설이 이제 자가폐수 시설이 한 3억여 원 들어간다 그러더라고요. 네네. 자가폐수 시설 설치한 업체가 지금 몇 개 업체가 됩니까? 제가 정확히 그 현황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나중에 현황 파악이 네, 되시면 제가, 자료를 좀 네, 보내드리겠습니다. 저한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 오폐수 시설이 이제 어떤 날은 한 1,000여만 원 정도 나오고 어떤 날은 한 500여만 원 정도,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부과의 기준이 뭐죠? 톤당으로 합니까? 안 그러면 그 농도에 따라서 배출량을 가지고 하고 그다음에 물량하고 예, 그 산출 기초가 있습니다. 네네. 이게 좀 복잡한데요. 네네. 설명하기. 저도 지금 자료는 가지고 있으니까요. 네, 아니, 부하량, 저기 그러니까 이제 오폐수 네네. 오폐수 배출량하고 네. 그다음에 그 생물학적 산소요구량 네네. BOD라고 하는 네네. 부분, 그다음에 COD 생화학적 뭐 네네. 이런 부분들을 산출하는 그 기준이 있습니다. 거기에 네네. 이제 저희가 하게 되면 그 중에 이제 그 저희가 이제 38%를 지원을 하고 네. 기업은 62%를 부과를 하는 거죠. 네. 자, 입주업체들이 이제 인근 지자체 입주업체들을 제가 좀 살펴보니까 농구단지 입주업체 중에 이제 문 닫은 업체까지
이제 포함을 하면 네. 다른 농공단지를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네, 거예요. 그 활성화가 되고 있는 그 입주업체 외에 그 문을 닫은 업체까지 포함해서 이런 그 금액을 부과를 하는 데도 있다고 그래요. 다른 데는 우리 지역은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예. 농구단지 입주업체 그 대표님들 만나 보니까요. 이게 지금 말씀하신 이제 세부 내역을 가지고 이제 부과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네. 톤당으로 1년 내내 그 배출하는 톤당으로 좀 결정해 줄 수 없겠냐라는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건 가능하겠습니까? 그건 저희가 뭐 검토를 좀 해봐야 될 것 네, 같습니다. 이 부분은 농구단지 입주업체 기업들하고 네. 왜냐하면 상당히 지금 어려운 시기이기 때문에 이 농도와 관련돼서도 부과 기준이 좀 될 수 있잖아요 지금. 네. 그런데 작업 과정에서 물을 세척하고 나서 체크를 하게 되면 좀 유리하고 할복 그 할 당시에 그 물량을 농도를 체크했을 때는 상당히 불리한 게 있기 때문에 그때그때 편법을 사용할 수밖에 없다. 이럴 바에는 오픈을 해서 그냥 톤당으로 좀 부과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많은 의견들을 주셨어요. 그래서 과장님께서도 현장의 목소리를 좀 네네. 들어주시기 바란다는 그 건의를 좀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입주업체에 식당이 있죠. 네, 군내식당. 식당을 제가 방문을 해보니까 식당도 상당히 지금 어렵다고 그래요. 코로나19 때문에 또 가격을 또 올릴 수는 없고 어떻게 보면 그 소상공인들, 중소기업 소상공인들, 우리 자영업자들이 상당히 지금 어려운 시기인데 입주업체들 자체적으로 이제 식사를 또 해결하는 업체들도 생기고 그리고 또 그 상당한 오랜 기간 동안 그 식당을 이용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가격을 올려야 되는 건지 가격을 유지하면서 계속 그 농구단지에 입주해 계시는 분들과 서로 상생할 건지를 참 고민을 하시던데 얼마 전에 또 연체가 되셨었나 봐요. 새가. 그래서 이제 또 시에서는 또 고맙게도 분할 납부를 또 할 수 있게끔 해주셔서 상당히 고맙다는 말씀을 하고 계셔요. 네, 네. 그 시에서도 지금 많은 관심 가져주신다고는 하시는데 이분이 이제 연선세를 내셔야 되는 입장이잖아요. 아, 좀 감면을 좀 할 수가 없겠는지 안 그러면 분할이라든가 어떤 좀 지금 어려운 시기에 함께 하고자 하는 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제가 이제 답변을 드리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현장 상황 누구보다 잘 아시잖아요. 네, 제가 2번 뵀고요. 가서 식사도 2번 했습니다. 네네. 금액을 올리진 않으셨어요? 가격 조금 올렸고요. 살짝 올렸어요. 조금 더 보완을 하셨고 네. 의원님 저기 주신 부분 그 네. 우려되는 부분들이 맞고요. 다만 이제 저희도 네. 저희 저 기업지원팀이랑 저도 같이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좀 활성화할 수 있을까? 네. 또 업체들이 어떻게 하면 이용을 할 수 있을까? 근데 이제 근본적인 그 이유는 이제 구내식당 있는 뭐 네. 업체들은 뭐 어쩔 수가 없습니다만 그렇지 않은 이제 이용을 할 수 있을 만한 그 기업들의 이제 종사자들이 네. 작업복을 입고 이제 이렇게 벗었다가 다시 네, 이동하고 이런 다니시기가 부분들이 불편하고. 있으니까 그런 불편함 때문에 이제 오시는 게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고 네. 그래서 아까 뭐 청년몰 할 때도 이제 말씀을 하셨지만 구내식당도 조금 보강을 한다면 뭐 배달 서비스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면 좀 더 활성화되지 않을까 이런 네, 고민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인 관심을 좀 가져주시기 네네. 바랍니다. 자, 농구단지와 관련된 부분을 또 하나 더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이제 요즘 소소한 좀 분쟁이 좀 있으셔서 우리 담당 계장님도 많이 신경을 써주셔서 잘 해결이 됐는데요. 어떤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이제 입주업체들이 그 1, 2농공단지가 업체가 생겨서 어떤 건축 공사를 할 때는 네네. 서로 협의해서 이제 담도 만들고 네네. 협의가 잘 됐다고 합니다. 근데 일단 외부에서 사시는 분들이 이제 같이 오시면서 네. 건축 행위를 할 때 나대지 공사, 특히 이제 절개 공사할 때 나중에 지은 사람이 좀 원인 분자 부담을 좀 하는 네네. 걸 좀 명시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내용. 그리고 기본 공사 후에 시에서 네네. 기본적인 공사 후에 구획 정리하고 이제 50대 50을 뭐 할 것인지에 대한 것도 명시를 좀 애초에 해주시면 분양을 받아서 들어가는 업체가 뭐 먼저 하든 후에 건축 공사를 하든 좀 서로 간에 서로 간의 분쟁은 좀 없지 않겠느냐. 그래서 1, 2농공단지, 이제 4농공단지 이제 구성이 돼서 분양이 될 때 이런 부분을 좀 명시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그 말씀 좀 해주셨고 이제 농공단지 이제 공장을 지을 수 없게 된 그 토지 예를 들어서 3면이 이제 공사를 이제 하려고 하는 곳 양쪽 이제 3면에 입주업체들이 먼저 이제 건축
행위가 다 이루어져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제 공사가 들어가면서 또 마찰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이 이제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최소한의 기준점이 좀 마련해 줬으면 서로 어려운 시기에 좀 이렇게 협의할 수 있는 방법이 좀 없지 않을까라는 이제 건의를 좀 많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과장님께서도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그날 이제 현장에 가보면서 예, 느낀 건 저도. 그 담당 또 계장님 또 현장 나오셨는데 잘 또 원만하게 또 잘 이렇게 분쟁이라고까지 표현할 건 없지만 시작할 때 좀 어떤 좀 오해가 있었던 부분들이 잘 풀려나가는 상황을 또 만들어 주셨어요. 고생하셨다는 말씀 드리고 이런 부분도 많이 좀 기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재래시장 활성화와 관련된 부분은 우리 존경하는 의원님들께서 또 이제 항상 말씀을 많이 해주시는데요. 좀 대파항을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우리 담당 계장님 이 자리에 배석해 주고 계신데 상점 활성화 정책 이제 국가에서 시행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좀 접목시켜서 지금 이제 완료가 되거나 대포항이 상가 지역으로 이제 완료가 되고 나서 이제 활성화가 좀 안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과 관련된 국가 정책 시행에 있어서 지금 우리 시에서 노력은 어떤 걸 하고 계신지 저는 이제 개별적으로 이제 보고를 받았지만 과장께서 이 자리를 빌어서 좀 말씀을 한마디 해주십시오. 상점과 지원줄에 대한 부분들도 이제 그 중소기업 ven처기업부에서 이제 그 진흥책으로 하는 부분이고요. 근데 다만 이제 그 규모나 면적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저희하고 좀 현실적으로 안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까 이제 의원님 지적해 주셨지만 먹거리촌의 경우도 그렇고 대포항 경우도 이제 그런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그 대상이 될 만한 지역에 대한 것들을 좀 면밀하게 좀 검토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면적이 완화가 가능한지 그건 이제 중기부하고 협의를 통해서 우리가 시조례로 완화해서 그런 부분들을 다 담을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한 이후에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저 위원장님 제가 추가 질문 없이 이분 좀 주시죠. 예, 그렇게 하도록 하십시오. 저기 이분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농공단지 부근에 우리 환경자원사업소가 있지 않습니까? 네네. 자원사업소가 있고 이제 폐기물 지원 협의체가 있는데 여기 지금 스팀을 좀 잠깐 좀 영상으로 보여드릴게요. 여기 소각시설에서 나오는 이 스팀입니다. 스팀인데 이제 농공단지 입주업체들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주민 편익 시설로 가는 스팀 외에 남는 스팀을 좀 본인들이 어떤 그 금액을 지급할 테니까 이 스팀을 좀 사용할 수 있게끔 해달라는 의견들이 좀 나와요. 이 부분도 좀 많은 좀 관심을 가져주십사고 제가 지금 보여드린 거고. 예, 알겠습니다. 제가 사진을 좀 자, 농공단지 입주업체들 제가 이제 그 건설도시과에는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퇴수 처리 시설 네. 이 심층수예요, 심층수. 네네. 이 공사를 하면서 이 도로 이 덧씌우기 이걸 아주 형편없이 해놨어요. 그래서 주민들께서도 상당히 좀 불만의 목소리가 많이 나오셔서 이제 건설도시과 우리 담당 과장님, 계장님이 현장 나가셔서 앞으로 이제 예산을 들여서 조치를 하시겠다고 하는데 저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자, 업체가 필요로 의해서 해수관로 퇴수시설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원상복구는 제대로 해줬어야죠, 본인들이. 왜 우리가 이런 상황이 만들어지고 난 이후에 시민 세금을 투입해가지고 우리가 이걸 마무리해줘야 됩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강력하게 좀 항의를 하고 싶은 내용인데 이렇게 마무리가 안 된 시점에 왜 우리 세금을 투입해서 이걸 자꾸 마무리해줘야 되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제 시에서는 주민들의 의견이 들어오게 되면 어떻게든지 마무리를 이제 민원 처리해 주시려고 하는데 이 업체의 잘못이란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이. 상당한 그 제가 그 세밀한 것까지 보여드리진 않겠지만 이런 부분들 입주 업체들이 어떤 공사 시에 상당히 좀 조심스럽게 네. 마무리까지도 제대로 할 수 있게끔 이런 홍보도 예,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업체가 해야 될 부분이라면 네, 저희가 네. 명확히 해서 요구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보시기에 이거 업체가 네네. 그거- 필요를 위해서 도로를 팠으면 업체가 마무리해 주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네, 맞죠. 그렇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좀 신경 써주시기 예,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입니다. 예, 김명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명길 의원님께서 속초 해양산업단지 통합 폐수 종말 처리 시설 유지 관리 부과 기준에 대한 것을 좀 형평성 있게 좀 해달라는 주문이 있으셨고요. 우리 입주 업체 중에 자가 폐수 종말 처리 시설이 있는 업체들 자료를 좀 제출해 달라고 했습니다. 이건 행감 끝나기 전까지 좀 해주시고
그 입주업체 협의회에서 이제 운영하는 식당이 있는데 우리 또 입주업체들이 많이 이용을 안 함으로써 그 운영에 좀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가격 인상에 대한 고민과 더불어서 입주업체 협의회 식당에 대한 그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좀 일자리 경제과에서 좀 고민을 해달라는 주문이 있으셨습니다. 그 농공단지 그 입주업체들 공장 건립 시 분쟁 소지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기준을 좀 명확히 해달라는 주문이 있으셨고요. 대포항 활성화에 대한 정책적 고민도 주문을 같이 하셨고, 우리 환경자원사업소 소각시설에서 나오는 스팀을 가지고 이제 주민지원협의체 그 사우나 시설을 에너지원으로 활용을 하는데, 거기 외에 남는 스팀들을 입주업체들이 좀 활용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주문을 또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심층수 태수관로 공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미간에도 안 좋고 그 공사 자리를 지나다니는 시민들도 불편을 겪고 있다. 제대로 마무리 공사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주문이 있으셨습니다. 김명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 하실 의원님, 예, 이영수 의원님 네. 추가 질의 해주시죠. 과장님 저는 저기 그 하나 네네. 자료가 돼 있는지 혹시 노대오거리 상가 공실 자료를 가지고 계시나요? 로데오 상가 네. 어떤- 노대오 상가 공실된 안 가지고 있습니다. 아, 공실 현황이요? 우리 과에서는 없나요? 조사를 안 해봤나요? 저희가 조사해 보겠습니다. 네네. 그 자료 좀 주실까요? 네.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네. 예, 지금 이영순 의원님께서 그 지금 주문하신 자료가 요구하신 자료가 지금 부서에서는 이제 현장에 나가서 확인해봐야 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런 적 있습니다. 로데오 거리에 지금 비어 있는 상가들 네. 현황 1, 2, 3층 다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요, 1층, 2, 1층만 3층은 다 비어 있어요 지금. 그 1층만 1층만 네, 1층만 이래. 현황을 좀 파악을 해서 예. 어차피 그런 데이터를 좀 수집을 해 놓는 것도 부서도 예. 필요한 거니까 요거는 되는 대로 좀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이현수 의원님 감사합니다. 이어서 유혜정 의원님 추가 질의 해 주시겠습니다. 네, 한 두 가지 정도 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요즘 그 비대면 상황으로 라이브 커머스가 상당히 이제 급성장하고 있는 건 아시죠? 네네.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좀 고민하고 있는, 뭐 준비하고 있는 거 있습니까? 전통시장은 저희가 이제 명절 때 라이브 커머스를 번 하고 있는데, 했었죠. 예, 네. 그건 저희가 이제 현장을 좀 가 보니까 네, 뭐 강원 장터 이런 부분들은 조금 너무 약하다. 네. 예, 그래서 이제 최근에 저희는 그 공룡 홈쇼핑 있지 않습니까? 네. 공룡 홈쇼핑하고 지금 접촉을 해서 음, 전통시장뿐 아니고 이제 저희 뭐 청년몰 그다음 네. 기타 이제 우리 그 농어단지도 그렇고 이제 확대해 나갈 건데요. 네. 그런 부분들을 이제 저희가 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 확정된 건 아니고 네. 근데 공룡 쪽은 지역도 상권들 이제 중소기업들에 대한 그런 혜택들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네. 지금 그쪽을 좀 집중적으로 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그 저희 이제 농공단지 안에 지금 각종 수산물이라든가 젓갈이라든가 이게 이제 다 속초몰을 통해서 많이 좀 판매가 되는 온라인 판매 네. 망들이 좀 형성이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좀 부탁을 드리는 거는 지금 젓갈 컴플렉스 센터 저희가 1층을 리모델링하고 있는데 지금 어떻게 시작하셨나요? 저희가 이제 그 당초에는 이제 그쪽 이제에서 요구한 부분들이 이제 그 판매장을 네. 얘기를 하셨는데 저희가 내부적으로 그게 현실적으로 그쪽에 판매장을 한다 그래서 오프라인으로 판매장의 역할을 하는 거는 어려우니 네. 실제로 그쪽에 지금 그 근로자들이나 기업을 위한 그런 복지 공간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네 휴게 공간으로 지금 하여간 네네네. 리모델링 준비를 근데 하고 그거 요번에 계시죠? 추경에 네. 예산 과목을 좀 조정을 해서 그렇게 네. 시행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가요? 좀 네. 조정이 되나요? 그래서 좀 당부를 드리고 싶은 부분들은 거기에 있는 이제 여러 업체 분들을 좀 보니까 네. 그 앞으로는 이 라이브 커머스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네네. 실제로도 지금도 좀 하고 있고 이럴 네. 때 기왕이면 지금 저걸 컴플렉스 센터 리모델링을 좀 하고 있는 상황들의 어떤 여유 휴유
함께 쓸 수 있는 공간들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공간에 네. 이 상황을 위한 어떤 그 최소한도의 장치, 큰 비용이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네. 그런 공간 마련에 대한 좀 요구가 있었어요. 예. 아, 예. 저도 얘기 들었고요. 네. 일부 공간은 그렇게 활용할 부분을 고민하고 있고 또 실제로 그렇게 공영 홈쇼핑 관계자들을 만나 보니까 네. 자기들 일정 부분에 대한 세팅이 있어서 공간만 있으면 충분히 그쵸. 가능하다고 예, 하더라고요. 네. 예, 그거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시장이 변하고 있는 것만큼 네네. 행정에서도 빨리 이제 그런 부분 또 알으셔가지고 네네.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리모델링에 좀 함께 네. 이 부분 좀 반영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더불어서 지금 이제 관광가가 이제 설악동 재건 사업을 네.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저희 지역을 우리가 보면 어디 이제 뭐 로컬 푸드 판매장부터 시작해서 여러 상황들이 있는데 저희는 이런 기본적으로 상품관이 없다. 상품 홍보관 내지는 판매처가 없는데 그래도 제일 많은 상황들이 활성화가 되거나 많은 관광객들이 오는 경우가 이제 그 설악도가 아닐까. 네네. 재건 사업을 하고 있는 그 어느 즈음에 이 저희의 상품, 지역 상품 그런 홍보와 판매를 할 수 있는 그 관이 함께 좀 들어갈 수 있는 것들을 미리 관광가랑 한번 좀 논의를 해주십사. 많은 계획들이 진행된 다음에 이제 말씀 나누면 좀 그렇잖아요. 지금 이제 거기도 뭐 설계 뭐 이런 부분들을 이제 하고 계시니까. 재건 사업에 대한 뭐 공공 건물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다라고 하면 네. 저희가 협의해서 네. 그런 부분들을 할 수 있고요. 또 네. 반드시 뭐 매장이 필요한 건 아니고 키오스크를 통해서 뭐 배달을 한다거나 그런 상품을 홍보하게 되면 네. 거기서 바로 주문하고 이렇게도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충분히 할 수 네. 있습니다. 뭐 다양한 상황인 거죠. 저희가 네네. 이제 전통적인 이것만이 아니라 깨고 나가면 네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이제 거기 오시는 관광객들 내지는 네. 지역 주민들에게도 한편으로는 그 지금 판매되고 있는 게 아니 그러니까 생산되고 있는 것들이 지역 주민에게는 잘 와닿지가 않게 되는 측면이 많아요. 네. 그래서 이런 판매망들이 기본적으로는 지역 주민들에게 먼저 좀 다가갈 수 있도록 그리고 관광객들에게도 접근 가능할 수 있도록 네. 이 부분은 좀 한번 논의를 하시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추진 계획해 보십시오. 네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유정님 수고했습니다. 우리 비대면 상황에서 라이브 커머스 시장이 커지고 있는데 우리 농군단지 내 적과 콜플렉스 1층 리모델링을 통해서 여러 가지 공간 확보도 좋지만 라이브 커머스 같은 역할이 이루어지는 공간으로도 좀 고민을 같이 해보자는 말씀이 있으셨고요. 설악동 재건 사업과 관련해서는 우리 지역 상품 홍보관이 전혀 없어서 판매 루트가 좀 다양화되지 못한다. 그래서 일자리 경제과에서 협업을 통해서 이러한 부분도 좀 같이 풀어나갈 수 있는 고민을 좀 해달라는 주문을 해주셨습니다. 유혜정 의원님 수고하셨고요. 강정호 의원님 추가 질의 있으시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하나 있어서 네네. 추가 요청을 했습니다. 네. 아까 이제 우리 본질의 과정에서 중소기업 육성자금 예산이 7억이고 현재 2억 얼마 정도. 네. 5억 4천 정도로. 그러면 제가 이 속도로 봤을 때는 아마 예산이 많이 남을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 부서의 자료를 보더라도 다음 작년에 비해서 지금 융자 건수가 상당히 적단 말이죠. 예, 건수가 좀 적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파악을 하고 계신 거죠? 아니 저희가 지금 예. 신청건을 보니까 네. 작년과 비교해 볼 때 이제 상반기 건수가 좀 적었는데 네네. 이게 또 뭐 하반기에 몰리는 경우도 있고 이제는 이런 부분이 있어서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이 한 10월 정도를 좀 보고 분석을 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그럼 드린 겁니다. 좀 홍보도 강화하고 네네. 시민들께 많이 알려야 될 것 같아요. 네네. 그리고 저는 우리 일자리 경제과가 상당히 많은 업무를 하고 있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특히 어려운 시기에 우리 이 2차 보증금 업무가 조금 더 관심을 갖고 시민들께서 사용할 수 있도록 좀 해달라는 말씀이거든요. 예, 예. 지금 현실이 어떻냐를 우리가 한번 보면은 이제 만약에 예산이 이제 남는 경우를 우리가 가정을 했을 때 장사가 하도 잘 돼갖고 우리 대출 받을 필요가 없다
이런 상황이라 그러면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자영업하고 계신 분들은 대출을 받으려 해도 담보도 없고 뭐 이런 상황에 받고 싶어도 못 받는 경우들이 많다는 얘기죠.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지금 화면 보시면은 이 광주 광산구청장님께서 1% 희망대출이라는 사례로 전국적으로 이게 확산되는 모범 사례가 돼서 지금 큰 화제가 되고 있는데, 이 대출이 뭐냐면은 좀 전에도 말씀드린 담보가 있으신 분들 말고 저신용 저소득자에게 무담보 무보증 대출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자체가 보증을 쓰는 방식으로 진행이 된 건인데, 여기는 이제 몇 가지 조건이 있겠죠. 그 지역의 금융기관들하고도의 협력이 잘 돼야 되고 여러 가지 조건이 있어야 되겠지만은 이 사례가 지금 아주 우수 사례로 돼가지고 행안부에서도 채택이 되고 이런 사례인데, 저는 마지막으로 이런 부탁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 코로나 상황에서 어려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특단의 대책 세워야 된다. 그냥 우리가 예년에 하던 일보다도 뭐 물론 여기서 우리가 유예기간 연장해주고 이런 것도 하나의 대책일 수도 있겠지만 좀 더 특단의 대책, 이런 사례들 우리가 담당 과장님으로서 좀 분석을 하고 건의할 것도 건의하고 또 의회에 요청할 것 있으면 요청도 하셔서 우리가 이 어렵고 힘든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인들을 위해서 좀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네, 그런 사례들 제가 좀 분석해 보고요. 네네. 저희도 필요하다라고 하면 검토해서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위원장님 이성입니다. 예, 강정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추가 질의 없으시죠?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일자리 경제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정의하고 1시 반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